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얼마나 될까요? 전 지구 수량 중 담수가 3%,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0.0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한정된 수량과 인구 증가로 인해 전 세계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높은 물 사용량과 낮은 수도 요금으로 인한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성 엔지니어링은 도시 친화형 물 재이용 시스템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성 엔지니어링의 친환경 물 재이용 시스템은 도심지 건축물마다 사용하고 버려지는 선세척수, 샤워수, 청소용수 등과 같은 저농도 오수들을 모아 깨끗이 처리한 후 이를 화장실 용수나 조경 용수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하면 물을 절약하는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을 사랑하는 기업,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가꾸는 기업, 해성 엔지니어링. 120여 년 만에 사상 최악의 가뭄이 우리나라와 미국 등 태평양 연안 국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슈퍼 엘니뇨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내년 전반기까지 가뭄 해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이 거의 말라버린 미국 서부의 한 호수. 4년째 계속된 극심한 가뭄에 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습니다. 주변 농장도 우물까지 말라붙으면서 일손을 놓은 지 오래입니다. It is a major drought. If you consider the past 4 years, it has been probably the most extreme drought with respect to both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 in the past 120 years. 우리나라도 2년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평균 강수량은 779.7mm로 평년의 63%. 특히 서울, 경기와 충남 등 중부지방은 평년의 40에서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1973년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42년 만에 가장 심한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124년 만에 대가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강타한 가뭄은 18년 만에 찾아온 슈퍼 엘니뇨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엘니뇨는 이미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올 겨울철에 더 발달하게 되어 슈퍼 엘니뇨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말에 단비가 내리는 등 11월 강수량이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뭄이 해갈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엘니뇨가 발달하는 해에 11월에는 우리나라가 강수가 많은 경향이 있는데 강수량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내륙 강수량이 예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내년 장마 전까지 중부 가뭄이 계속되면서 사상 최악의 물 부족 사태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오는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이 물 부족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대 위기를 맞게 되는 이 국가 중에 하나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1인당 물 사용량이 세계 최고일 정도로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한강 상류 소양강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수위는 157.84m로 지난 1974년 댐 건설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전국 6개 시군구 2천여 가구는 비상급수로 물을 받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완전히 물이 끊겨가지고 하반기부터 서서히 수위가 내려가서 이제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런 물 부족 현상이 오래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오는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물 부족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홍수 피해를 걱정하는 우리나라에서 왜 물이 부족할까? 좁은 면적에 5,1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데다 여름철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26%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노후 상수도관도 물 부족의 원인으로 1년에 수도관에서 새는 물만 6억 5,600만 톤,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5,57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낭비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수돗물량은 2013년 기준 282리터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UN 조사 결과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7억 8천만 명이 안전한 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고 해마다 5살 이하 어린이 180만 명이 안전하지 않은 물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기후변화로 우리나라에서 가뭄의 위험은 더 커지고 있어 지구촌 물 기근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 수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YTN 홍상입니다. 광역 상수도 요금이 4.8% 오릅니다. 지난 2013년 이후 3년 만에 인상되는 건데요. 요금이 생산 원가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현실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 집당 141원의 수도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부터 수도 요금이 4.8%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물가심의위원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광역상수도 댐 용수요금을 각각 톤당 14.8원, 2.4원씩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1월에 4.9% 인상된 이후 3년 만에 오르는 겁니다. 생산 원가에 비해 수도 요금이 너무 낮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10년간 물가가 27% 상승하고 각종 원자재 가격도 30% 넘게 오르는 동안 수도요금은 한 차례 인상에 그쳤으며 생산 원가의 84%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월 평균 지출액이 46,000원 수준인 반면 수도요금은 13,000원대로 매우 낮은 상황. 이번 인상으로 생산 원가 대비 요금 단가는 광역 상수도의 경우 기존 84%에서 88%로 댐 용수는 82%에서 86%까지 높아집니다. 일반 가정의 요금 부담도 늘어납니다. 광역 상수도와 댐 용수를 공급받아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 지방 상수도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가구당 141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월 평균 요금은 현재 13,264원에서 인상 이후 13,405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인상으로 인해 600억 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보된 재원은 30년 이상 된 광역상수도 노후관을 재정비하고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도입하는 사업 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가 절감 등 자구 노력을 지속해 내년까지 1조 7천억 원의 부채를 추가 감축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명재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을 많이 쓰지만 물 부족 국가입니다. 다양하게 수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빗물 재활용 시설이 필요한데요.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나 골프장 같은 민간 시설도 일정 규모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박수정 기자입니다. 뜨거운 한낮, 잔디밭에 스프링클러가 시원하게 돌아갑니다. 메마른 나무들에도 물을 줍니다. 조경 용수로 쓰는 이 물은 수돗물이 아닙니다. 여과한 빗물입니다. 킨텍스 제2전시장은 2011년에 지을 때 빗물 처리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이 전시장 건물 지붕입니다. 이렇게 빗물이 홈을 타고 흘러내리면 이 배수구로 모두 흘러들어서 이 아래에 있는 빗물 저장조에 모이게 됩니다. 빗물을 받아 화장실이나 청소용으로도 쓰면서 수돗물을 꽤 절약하고 있습니다. 빗물의 양을 100%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곳에서 약 50%인 약 한 5,400톤 정도만 지금 현재 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절약하는 비용은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빗물 재활용 관련 법안이 2011년부터 시행되면서 먼저 공공시설부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민간 시설이라도 인허가를 받을 때 빗물 이용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축 면적 10,000제곱미터가 넘는 공동주택과 5,00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 3,000제곱미터를 넘는 상가,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골프장이 대상입니다. 10개 동이 넘는 아파트 단지나 20개 학급이 넘는 학교 같은 곳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빗물은 830만 톤. 환경부는 2020년까지 6배인 5천만 톤까지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수돗물로 비교하면 1년에 32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기후변화로 가뭄 또는 홍수 등 기후 패턴이 극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민간 시설까지 빗물 이용 시설에 대한 의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가뭄일 때는 이런 빗물 활용도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환경부는 다양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음성군이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빗물과 오수, 하수 등을 재이용합니다. 군은 빗물 이용 시설과 재사용 수도를 설치한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 등에게 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지역 내 물 수급 현황과 물 이용 전망,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운영 현황,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 등이 담겨 있습니다. 도시가 숲이 될 수 있다. 그 사례가 되는 곳이 바로 수원시다. 레인시티를 선언하며 빗물 자원화에 앞장서고 있다. 수원시는 연간 강수량이 연간 물 사용량보다 많지만 실제 사용하는 빗물의 양은 거의 없었다. 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빗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원시의 도시 비전에 발맞춰 2014년 물순환 계획을 수립한 장안구청. 구청 앞 다목적 광장과 잔디 광장 등의 조경 용수를 기존의 상수도 대신 빗물로 사용하고 있다. 설계 당시 단 한 방울의 빗물도 흘려보내지 않고 모은다는 계획으로 다목적 광장 바닥에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고 물을 통과시키는 투수 블럭을 깔아 빗물이 토양으로 잘 침투될 수 있도록 분산형 빗물 관리 방식을 채택했다. 여기는 장안구청의 빗물 재이용 시설로서 지금 보시고 계신 또 계시고 계신 이 지하에 빗물 약 300톤이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가 묻혀 있고요. 여기 저류조의 빗물은 지금 보시는 건물 장안구청하고 구민회관 그리고 뒤에 보건소에서 옥상에 내리는 물과 또 옆에 계신 보고 계신 투수블럭을 통해서 모든 빗물이 모여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빗물은 평상시에 그 건물 내에 위생용기 세정수로 사용을 하고요. 여름에는 조경수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안구청은 한 발 더 나아가 빗물과 중수도를 연계한 물 재이용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수영장과 샤워실의 하수를 정수해 재이용하면 안정적인 수량 확보가 가능하다. 중수도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인 상수도로 수질 오염과 수자원 절약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물 관리 방법이다. 중수도의 경우 주로 화장실 용수나 에어컨 냉각수, 청소 용수, 조경 용수 등으로 재사용하고 있다. 중수도를 설치하면 도심에 작은 댐 하나를 건설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수도 건설 비용은 물론 하수 처리 건설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 예, 이 건물에 한 20톤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5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안구청, 구민회관, 보건소 등에서 소비되는 물의 4분의 3이 빗물과 중수도로 사용돼 수도물의 의존도를 확 낮췄다. 덕분에 물 걱정이 없어졌고 장안구청의 물 자급률도 향상되었다. 네, 수원시에서는 레인시티 사업을 통해 종합운동장, 고가도로, 학교 등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과 개인주택의 빗물 저금통 등 254개소에 86,200톤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운동장 잔디용수, 조경용수, 청소수, 텃밭 용수로 수원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 이곳에서는 빗물과 저농도 호수를 중수도 시설을 통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수도란 상수도와 하수도의 중간 개념으로 쉽게 말해 한 번 사용한 물을 정화해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중수처리 시설은 기존의 하수처리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색도, 맛, 냄새, 그리고 대장균들을 제거하여 화장실 용수 및 조경용수, 그리고 청소용수,
그리고 시설 내 냉각수로도 이번 사업은 정부의 물 재이용 정책에 따라 지자체 최초로 수원시가 시범 설치했습니다.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로 상하수도 요금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캠퍼스 용수 2,000톤 중에서 한 30% 정도인 600톤 절감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연간 예산 절감 효과는 한 4억 정도로 기대가 됩니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사업은 빗물 이용 시설과 중수도를 연계 처리합니다. 빗물은 중수도에 비해 생산비가 적게 들고 중수도는 날씨 영향을 받지 않아 연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우기에는 빗물을 이용하고 가뭄이나 겨울철에는 중수도를 이용함으로써 물 재이용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물 재이용 사업으로 생산되는 재이용수는 연간 약 30만 톤, 매년 5억 6천만 원의 상수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레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한 물 재이용 시설은 오는 6월 말 준공되는 월드컵 경기장 등 총 7군데 설치됐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수원시청 등 3군데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빗물 저장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빗물 주유소를 설치하고 도로 열섬화 방지와 먼지 제거를 위한 노면 살수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물과 환경을 지키는 에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수원 ITV 주세화입니다. 화장실 문화 운동의 발상지인 경기도 수원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올해 전국에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공모했는데 이번에도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수원 광교신도시 중앙공원에 자리 잡은 공중 화장실입니다. 깔끔한 화장실엔 파우더룸과 모유 수유실이 있고 옥상엔 난방용 태양광 지별판까지 설치됐습니다. 특히 화장실 용수는 빗물과 세면대물을 정화한 중수를 활용하고 있어 물 절약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허받은 첨단 공법을 동원해 물을 여과하기 때문에 수질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5톤의 물량을 사용합니다. 전국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빗물과 중수를 이용하게 되면 보령댐만큼의 담수량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한 시민들의 반응은 당연히 좋습니다. 주말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와서 자주 사용하는데 여기는 태양열을 이용하고 물을 재사용해서요. 친환경적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수원에는 전 세계 유일의 화장실 박물관인 해우제가 있고 중수도가 도입된 공중 화장실이 14개나 있습니다. 수원시는 선진 화장실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캄보디아나 네팔, 라오스 이런 저개발 국가들에게 공중 화장실을 건립하는 국제 원조 사업을 우리 시는 의욕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시는 내년에 수원 방문의 해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선진 화장실 문화를 국내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2015년 11월 서로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놈크라움 수원마을이 비전 선포식과 함께 3단계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3단계 사업에선 마을 환경 개선과 중고등학교 신축 등 다양한 내용이 추진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단체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수원마을을 한글로 보고 가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저기 뭐냐? 웬 한국 단체가 저기 있냐? 뿐만 아니라 수원마을에도 정확히 알고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다. 여행사 대표하고 우리 부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관광객들이 방문하면 주민들의 자부심도 높아지고 수익 사업도 기대할 수 있겠죠?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체 대표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놈마을 이정표를 딱 보고 또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 시설 가보니까 좀 마음이 찡한 부분들을 느끼는데 진짜 수원이라는 간판이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잘해줘야겠다. 좀 좋은 편의시설에서 자라날 수 있게끔 교육시설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죠. 세계적으로 잘 정비된 수원의 공중화장실. 물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수처리 기술이 적용돼 있는데요. 캄보디아에도 빗물과 버리는 물을 재활용하는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마을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물이 하수종말 처리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하수 처리장을 지을 때 거기서 또 재이용을 한 물을 다시 사용하는 쪽에 화장실로 다 공급해 준다면 어떤 물 순환에 대한 도시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수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과 그런 시설이 그러한 캄보디아에 좀 어울리진 않을 것 같지만 그런 선준화된 물순환 구축이 된다면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그게 산 교육이 되는 거죠.